약대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니팡과 함께 약대가자의 유니스입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으로 아스피린의 역합성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분들이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아스피린에서 역으로 합성해서 그 기원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역합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분들이 해당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에 대해서 댓글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차례대로 그 해당 실험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스피린의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스피린의 추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약국에서 사서 실험을 한다 했을 때, 그 아스피린 약을 녹인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세틸살리실레이트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 안에는 이러한 아세틸살리실레이트라는 유효 성분뿐만 아니라 첨가제인 옥수수 전분, 분말 셀룰로스 같은 물질들이 다 하나로 섞여가지고 하나의 정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추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출 과정부터가 이제 역합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스피린을 추출하는 방법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스피린은 일단 일반 의약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 의약품이 돼버리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약을 준비하려면 병원에서부터 처방을 받아와서 약국에서 그 약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실험 목적으로 그것을 대량으로 구입하기가 힘들겠지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일단 아스피린이 되겠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보면 아스피린도 용량이 있습니다. 대부분 약국에서 갔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용량으로는 100mg이 있고 500mg이 있고요. 용량에 따라 그 약을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아스피린 100mg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mg을 꾸준히 먹어주는 예방약으로 쓰이고, 500mg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아플 때 먹는 500m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00mg보다 500mg이 더 좋겠죠. 그 안에 하나의 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틸살리실레이트의 양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100mg 같은 경우는 프로텍트 정이라고 해서 뭔가 더 많은 코팅 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mg가 더 실험을 하기 적합한 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mg를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첨가제는 빼고 우리는 아세틸살리실레이트만 추출해내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근데 준비할 때 최소 한 100개 정도는 알약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 자체도 굉장히 적을 텐데, 아스피린의 개수조차도 적으면 뽑아낼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의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국에 가서 한 20정짜리가 3,000원 정도 해요. 100개라고 봤을 때는 한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약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500ml 아스피린 정과 400ml의 아세톤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스피린이 아세톤, 에탄올, 메탄올 이런 곳에 잘 녹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첨가제인 옥수수 전분과 분말 셀룰로스는 아세톤, 에탄올, 메탄올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세틸살리실레이트는 여기 잘 녹고, 얘네들은 여기 안 녹으니까 녹는 층만 남기고 안 녹는 거는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러한 게 이 추출의 큰 골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제를 하나 더 뽑아내보자면, 이 아세틸살리실레이트가 아세톤과 에탄올과 메탄올의 각각 녹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린 그걸 용해도라고 하고, 끼리끼리 녹는다. 용해도 법칙에서 용해도의 가장 큰 법칙은 끼리끼리
비슷한 것끼리 잘 녹고 다른 것끼리는 안 녹고 하는 게 가장 큰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녹는지의 그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더 주제를 추천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추출 실험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아스피린 정을 100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막 빻아야 돼요. 근데 사실상 100개를 알약을 여기 안에 넣어두고 막 빻기가 진짜 빻아서 갈아가지고 하기가 손으로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게 하려면 뭐 마늘 가는 거, 마늘 가는 기계나 아니면 커피 원두 가는 기계를 써가지고 기계로 쓰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보통 뭐 5인 1조 뭐 이렇게 한다 치고 이 실험을 하는 과정을 조금 더 뭐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손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단지 힘들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을 다 갈고 나서는 비커 안에 이제 아세톤에 녹은 채로 1시간 정도 방치를 시킵니다. 놔둬 놓으면 이제 얘는 녹아 있을 테고 얘네는 안 녹으니까 시간을 두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옥수수 전분과 불말 셀룰로스가 되겠고 그 여기 녹아 있는 거는 아세틸 살리실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뷰너 깔때기에 감압 여과를 2회 정도 시켜줍니다. 뷰너 깔때기가 뭔지를 모르신다면 제 지난 영상 중에 카페인 추출이 있거든요. 카페인 추출에서도 똑같이 이런 추출 실험을 거칩니다. 이 추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카페인의 추출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감압 여과를 2회 정도 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걸러지는 것들은 뭐겠어요? 아까와 똑같이 옥수수 전분과 분말 셀룰로스, 아세톤에 녹지 않은 것들이 여기 남아 있겠죠. 그래서 2번 정도 진행하고 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아세틸 살리실레이트가 거의 대부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약국에서 구한 아스피린에서 적어도 아세틸 살리실레이트만을 모아야지 그 다음 실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단계인 아스피린 추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쭉쭉 다음 실험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